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중이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JLK요. 네, JLK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네, 9,200원에 10%인데 계속 제자리 오르만 하고 있어서요. 안 올라와요. 네, JLK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네.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시청자님 어떤 분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염전 부장님이요. 네, 염정 부장님께 상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LK 9,200원대 매수 들어가셨다면은 최근 한 1개월 사이에 매수하신 게 맞으실까요? 아니요, 한참 됐어요. 그럼 기존에 아니요,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부분이면 네. 보유 기간 어느 정도 되실까요?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매도 기회를 좀 놓치시기는 하셨네요. JLK뿐 아니고, 최근에는 의료 AI 종목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로 있을 때마다 좀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JLK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FDA 승인, 일본의 인허가 승인이라든지, 오늘도 나온 그 국내 특허 기술의 획득에 대한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움직이진 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JLK 물론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의료 AI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확실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 외형 성장은 아직까지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JLK 지금 시점에서 한 3, 4개월 지금 횡보 구간에 있거든요. 한두 차례 정도 저는 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루닛이라든지 뷰노, 딥노이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어라인 소프트 등이 FDA 승인권으로 인해서 한두 차례씩 상승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JLK 역시도 순환매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한두 차례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지금 비중 크지 않으시지만 일정 부분의 한 절반 정도 좀 매도하시면서 다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의료 AI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종목 매도하신 만큼 다른 종목 쪽으로 저는 좀 종목에 대한 교체도 좀 추천해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루닛이라든지 미국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LK 전략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LG화학 5%고요. 30만 원이에요. 네, LG화학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꽤 됐어요. 네, 꽤 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그러게 이걸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삼성 SDI를 다 2차 전지가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이걸 추가 매수 아니면 삼성 SDI를 살까 그러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LG화학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두 분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두 분 네. 중에 어떤 분께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김태성 전문가님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전략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두 가지가 참 마음에 들어요. 매수한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이제 두 네. 번째로는 비중이 그렇게 지금 크지 않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구간대라서 너무 네. 저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LG화학을 바라보시면서 예전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조금은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LG화학 안에 있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고
LG화학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두 가지 사업부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두 번째, 이름에 화학자가 들어가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사업에 조금 비중이 제법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 보유가가 30만 원이고 추가 매수했을 시 평단이 27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추가 매수하자 그래서 비중을 뭐 20% 30% 늘리자가 아니라 동일 비중을 매수를 했을 때 25만 5천 원에서 27만 원 그 사이에 평균 단가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만드셔서 오히려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목표가로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LG화학이 너무 덩치가 커서 나는 추가 매수를 하기가 어려우니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한다면 삼성 SDI를 좀 하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굳이 삼성 SDI를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만약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이 선택지를 고른다면 이건 뭐 투자자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속의 1순위는 그래도 배터리 셀 3사 중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나 삼성 SDI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의 가격대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2차 전지주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올라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겠지라기보단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2차 전지주 안에서 PNT라고 하는 기업은 연매출 1조 달성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지금처럼 종목 장세인 시장에서는 맞는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PMT, 네. PMT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PMT 쪽으로 사도 괜찮다 이 말씀이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LG화학 상담 도와드렸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나 유튜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과 비중과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OCI 홀딩스 네, OCI 홀딩스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82,000원에 10%예요. 네, 82,000원에 10%.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1차 목표가하고요. 네. 손절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1차 목표가, 손절가 전문가 두 분께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요. 네, 시청자님. 두 분 다 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김태성 본부장님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태양광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죠.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렇게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이 참 길을 못 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태양광 패널들 혹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화학 성분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지금 기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CI 홀딩스를 바라보실 때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 고민은 뭐냐면 지금 사실 비중 10%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고 지금 이 OCI 홀딩스의 조정을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를 크게 관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서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크게 밀려 내려왔을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7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나오는데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는 게 맞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7만 원이라는
올라가는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이제 먼저 정의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고 혹은 이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이들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목표 주가를 참 잡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뉴스 플레이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상황인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풍력은 조금 부정적이지만 태양광 쪽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으니 저는 만약 목표 주가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 1차적으로는 95,000원을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나 유튜브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현대차고요. 네, 23만 원에 20%요. 네, 23만 원에 20%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글쎄 이거 사놓고 계속 내려가서 요새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갖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돼서요. 네, 현대차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네네.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통이요. 네, 두 분 다 현대차 보유 의견 주셨는데 시청자님, 저희 선택권이 있으신데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아, 네, 염정 부장님요. 네, 염정 부장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차는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안 좋은 뉴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이겠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그 부분은 선반영은 됐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어찌 보면은 지금 1, 2월에 강세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쪽이 자동차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최근 2, 3년간 강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전기차의 캐즘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10대 중에 8대, 80%는 지금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4월 달부터 관세 부과가 정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대차도 지금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생산을 조금 그 라인을 좀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12월 이후로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지금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20만 원대에 대한 저는 하방을 좀 받쳐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섣불리 좀 매도하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2월 28일 기준으로 이제 배당 기준으로 2월 28일 말일자로 해서 이제 배당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배당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국내 국산 현대차 외에 오히려 좀 미국의 자동차도 반대적인 의미에서 또 오히려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불확실성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차는 주가는 19만, 20만 원대 하방을 좀 받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요. 만약에 여기서 한 10% 정도 조금 더 내려간다. 한 18만 원대까지 만약에라도 좀 처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다시 저는 밑에서 재매수하시면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이 좀 더 낫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다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한 번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가원칩스
5만 원에 20%예요. 네, 5만 원에 20%. 예.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다 모든 게 다 좋고 좋은 네. 소식만 들리던데요. 6만 1,500원 찍고 이렇게 많이 내려오네요.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온칩스 언제 매도해봐야 될지 저희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정 불통이요. 부장님. 네, 저희 두 분 의견이 지금 갈리셨는데 시청자님 네, 어떤 분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염정 부장님. 네? 염정 부장님. 네, 염정 부장님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온칩스를 그래도 평단이 그리 높지는 않으시고 현재 지금 10% 정도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종목 장세로 해서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가온칩스 역시도 그에 대한 좀 수혜를 좀 봤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IP 설계사 등의 종목들이 좀 반등세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온칩스도 이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 추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못 가고 있는데 사실 가온칩스가 삼성전자형 디자인하우스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세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막 조금 5만 5천 원대에 대한 좀 어떤 선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만약 삼성전자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업 영역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가온칩스에게도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아시다시피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좀 회복이 많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익률을 높게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10% 정도가 만약에 더 빠르게 급등한다. 가온칩스 최근에 추세적인 부분 보게 되면은 일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을 이용해서 만약에만 1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면서 현재는 이제 보유로 가져가시면서 일정 목표 내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보다는 추가 상승 시 매도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6만 원이면 매도하겠습니까? 6만 원? 네, 감사합니다. 아니 10%라니까 6만 원일까요? 예, 10% 지금 5만 5천 원이시니까 한 6만 원대 정도의 일자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지금 비중이 한 20% 되시니까 절반 네. 정도는 매도를 좀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6만 원대. 네네. 네. 네, 가온칩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 AI 네. 24,500원에 10%입니다. 네, 마음 AI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조금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 하는데, 어떻게 이걸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 AI 종목들이 그록3 관련해서 내일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저희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불통이요. 네, 두 분 의견이 나뉘셨는데 시청자님 어떤 네. 분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마음 AI가 사실 연초부터 최근까지 주가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견고하죠. 이 차분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며 참 흐름들이 좀 좋은 상황인 것은 맞는데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지금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부담감은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전환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3월 5일날 이제 상장이 되는 것으로 일정이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저는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오늘 저녁에 이 테슬라발이라든지 미국발에서 나오는
저는 AI 소프트웨어의 힘을 받아서 내일 만약 이 종목분들이 시세가 나면 저는 그냥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생각보다 내일 만약 움직임이 저조를 하고 횡보를 한다 그러죠. 횡보를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냥 매수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만약 매수가에 오게 되면 우선 매도를 하셨다가 다음에 이제 다시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힘이 더 강하게 붙을 때 혹은 마음 AI 쪽에 힘이 강하게 붙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의 힘을 받아서 좀 움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업황 환경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변동성은 저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전략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이 올라준다면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LG전자요. 매수가가 99,500원, 30%요. 네, 99,500원에 30%.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까지 그게 올까 해서요.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신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시청자님 어떤 네. 분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업임은 아는데 일단은 매수 가격과 현재가의 괴리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어쩌다 보니 지금 벌써 비중 30%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 현금 여력도 조금은 많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LG전자에 현금을 묶어두실 바에 조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을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단 이 8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가 답보 상태에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LG전자도 이 백색 가전만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사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LG전자 관련해서 참 뉴스가 안 나오는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버텨내셔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어서 저는 LG전자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현재와 괴리가 굉장히 크기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그 시간을 버티기 어렵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움직이는 종목군들 많고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또 출연자분들이 좋은 종목군들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그 종목군들을 한번 선택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LG전자는 기다리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 위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8,500원의 가격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시청자님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른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코츠 테크놀로지요. 네, 코츠 테크놀로지 종목 비중과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19,200원에 30%예요. 네, 19,200원에 30%.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앞으로 이게 25,000원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앞으로 25,000원까지 가질 수 있을지 저희 이 종목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시청자님,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께 예.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염정 부장님요.
네, 염정 부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치 테크놀로지 일단 현재가 지금 매수가와 지금 현재가에서 약간 좀 약상승, 그러니까 약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비중은 좀 높으신 편이에요. 30%를 좀 가져가셨다는 것은 좀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최근에 이제 한 2주 동안 상승 추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중은 한 10% 정도를 좀,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한 20%까지 비중을 한두 차례는 좀 줄이시는 것을 좀 권유를 좀 드리고요. 코치 테크놀로지는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 뭐 하나 시스템, 최근에는 현대 로템 등의 공급 계약 이력이 좀 나왔죠.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방산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방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게 있습니다. 부품 쪽이라든지 장비 공급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형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까지는 좀 눌림목에서 좀 있었고 이제 좀 고개를 좀 드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저는 뭐 25,000원 목표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25,000원 선까지 한 24,000원대까지는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중 조절,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코치 테크놀로지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